유년의 울타리는 탱자나무였다. 이거 반통의 물을 지은 나희덕이라는 시인이지, 시인. 시인이 써놓은 수필이야. 수필은 자기 경험, 자기의 과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적어놓고 개성적으로 적어놓고 보통 교훈적인 내용이 많아. 이 수필도 교훈적인 내용이 있어. 그리고 관조적인 것도 있어. 관조가 뭐냐면 잘 관찰하고 혹은 잘 경험하고 거기서 깊은 인식, 깨달음, 인식의 변화 이런 것들이 나온 게 관조인데 관조적인 건 면도 없잖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글의 종류가 수필이라고 그랬는데 수필은 두 가지가 있지. 무거울 중자 중수필, 가벼울 경자 경수필. 이 수필은 개인적인 얘기니까 경수필에 해당되는 거야. 중수필은 막 사회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거 얘기하면 중수필이 되겠어. 제목에 나와 있는 탱자나무였다. 탱자나무가 글의 제일 중요한 소재, 보통 제재라고 하지. 제재에 해당되는 게 바로 탱자나무다. 제재.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지금. 자, 그러면 내 유년이니까 과거의 경험 혹은 과거의 체험을 바탕으로 제일 중요한 말은 인식의 변화를 얘기한다. 자, 생각이 달라졌다는 얘기지. 그럼 어떤 인식의 변화가 있는지 이 사람의 체험부터 살펴보고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한 인식 변화인지 확인하도록 할게. 자, 처음 중간 끝 3단 구성으로 되어 있는 수필 제일 처음에 처음부터 한번 볼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어린 시절 내 손에는 의뢰 보통 탱자 한두 개가 쥐어져 있고는 했다라고 했어. 자, 그러면 탱자 한두 개 이게 과거의 어떤 어린 시절을 떠올리는 매개체쯤 될 거야. 여기 이제 탱자가 물렁물렁해질 때까지 쥐고 다니는 버릇이 있어서 내 손에서는 늘 탱자 냄새가 났었다. 자, 의뢰라는 건 늘 틀림없이 늘 늘 탱자 한두 개가 손에 있어서 냄새가 뱄어. 크고 노랗게 잘 익은 것은 먹기도 하지만 아이들은 먹지도 못할 푸르스름한 탱자들을 일 없이는 까닭 없이 따다가 아무데나 던져놓고는 했다. 자, 여기서는 아무 실속도 없이 일 없이라는 말이 북한 말은 관심 없다 이런 뜻인데 원래 우리 말은 여기서는 실속도 없고 이유도 없다는 얘기야. 그냥 푸르스름한 탱자 먹지도 못하는데 땄단 말이야. 나 역시 그런 아이들 중에 하나였는데 그렇게 따도 탱자가 남아돌 만큼 내가 살던 마을에는 집집마다 탱자나무 울타리가 많았다. 그러면 여기 지금 과거의 회상을 보면 이런 거야. 자, 따도 남아돌 만큼 내가 살던 마을에는 집집마다 탱자나무 울타리가 많았다. 이거 어린 시절 회상에서 한 장면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다른 동네처럼 우리 동네도 역시 탱자나무 울타리가 있었다. 이거 전부 다 여기까지가 처음 부분이고 추억이란 말이야. 기억이라고 해도 되고 추억이라고 해도 된다고. 언제냐면 유년 시절의 추억과 기억. 자, 이제 중간 본격적으로 얘기할게. 지금도 고향하면 탱자의 시큼한 맛, 탱자처럼 노랗게 된 손바닥이 오래 남아있었던 탱자 냄새 같은 것이 먼저 떠오른다. 자, 먼저 떠오른데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건 뭐냐면 이거야. 탱자 냄새. 자, 후각을 이용해서 과거의상, 그 다음에 시큼한 맛, 미각을 이용해서 미각과 후각, 감각 등을 활용해 가지고 고향의 느낌을 말하고 있다. 고향은 이렇게 시큼한 맛이 나는 것처럼 탱자 냄새가 나는 것처럼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고향하면 이게 먼저 떠올라. 감각으로 떠올리는 거야. 그리고 뾰족한 탱자 가시에 침을 발라 손바닥에도 붙이고 코에도 붙이고 놀던 생각이 난다. 가시를 붙인 손으로 악수하자고 해서 친구들을 놀려주던 놀이가 우리들 사이에 한창인 때도 있었다. 자그마한 소읍에서 조그만 읍내지, 그지? 자라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놀이라고 고작
그런 거밖에 없었어. 그런 것은 위에서 말한 대로 놀려주고 침 발라가지고 가시 붙여가지고 장난친 거. 요게 이제 어린 시절의 추억이라고 또 보면 되겠지. 그래서 탱자 가시에 찔리고 하는 것은 예사였다. 흔한 일이래. 한 번은 가시 박힌 자리가 성이 났다는 얘기가 도졌다는 얘기야. 손이 퉁퉁 부은 적이 있다. 여기 이제 과거에 있었던 경험이 되겠지. 경험. 자, 손이 퉁퉁 부은 원인은 뭘까요? 가시 때문이지, 그지? 자, 벌겋게 부어오른 상처를 보면서 나는 생각했다. 왜 탱자나무에는 가시가 있는 것일까? 자, 이거는 슬슬 사유 생각하기 시작한 거야. 찔리고 나서 상처가 나고 성이 나고 벌겋게 부어오르니까 왜 가시가 있을까? 그리고 찔레꽃, 장미꽃, 아카시아를 가시를 가진 꽃이나 나무들을 차례로 꼽아보았다. 그 가시에는 아마 독이 들어있을 거라고 혼자 멋대로 단정해 버리기도 했다라. 요자 가시에 대한 생각 일단 부정적이야. 그러니까 부정적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독이라 그랬지. 독. 가시에는 독이 있을 거야. 탱자나무 가시 찔리고 난 다음에 다른 가시가 있는 나무를 떠올렸는데 여기서 단정한 게 뭐냐면 가시는 독이 있을 거야. 혼자 멋대로 단정해 버렸어. 그러니까 가시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었죠. 이게 인식 변화야. 이제 얼마 후에 아버지는 내게 가르쳐 주셨다. 자, 아버지의 가르침 덕분에 저 부정적이었던 가시가 아마 긍정적으로 바뀌겠지. 가시에 독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저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지키기 위해서. 자, 독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목적으로. 지금 가시는 그럼 왜 있는 거야?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이 탱자나무의 가시는 일종의 보호장치지. 보호하는 무기. 뭘 보호하는데? 꽃과 열매를 보호하는 장치다. 그런 나무들에는 가시가 있는 거라고. 다른 나무들은 가시 대신 냄새가 지독한 것도 있고 나뭇잎이 아주 써서 먹을 수 없거나 열매에 독성 있는 것도 있고 모습이 아주 흉하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살아남아 있는 생명에게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하나씩 주어졌다. 그 하나가 뭔데요? 가시. 그리고 어떤 나무는 냄새. 어떤 나무는 아주 써가지고 먹을 수 없게 하거나 열매에 독성이 있거나 아니면 모습이 아주 흉하게 생긴 것. 이 모두가 자기를 지키기 위한 보호장치야.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시다라고 얘기한 거야. 자, 그러던 어느 날 탱자 꽃잎을 보다가 스스로 가시에 찔린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다. 바람에 흔들리다가 자기 가시에 자기가 쓸렸으리라. 추측하는 거지. 스스로 지키기 위해 주어진 가시가 때로는 스스로 찌르기도 한다는 사실. 중요한 말이지. 자, 뭐라 했냐면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주어진 가시가 때로는 스스로를 찌르기도 한다. 알 수 없는 슬픔에 빠졌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 주인공은 말이지 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슬프기도 했어. 왜냐하면 여기에는 자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찌른다. 이거 어디서 본 표현이지? 역설적 표현이지.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지요. 예, 우리가 생각할 때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는 이게 가시고 근데 이렇게 바람이 막 불고 하다 보면 스스로 찔리기도 하지. 이건 맞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려고 있었는데 역설적 상황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일어났단 말이야. 오히려 자기를 보호한다는 건 그게 유용한 거야. 유용을 뭐라고 하냐면 효용이라고 하거든. 이런 효용의 기능이 스스로를 찌르는 그러니까 피해를 입히는 일이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것 때문에 나는 슬픔을 느꼈다. 그걸 어렴풋하게 느낄 무렵 소읍에서의 내 유년은 끝나가고 있었다. 가시가 자기를 보호해야 되는데 자기를 찌르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던 유년의 기억 여기서 끝나는 거지.
언젠가부터 내 손에는 더 이상 둥글고 향긋한 탱자 열매가 들어있지 않게 되었다. 이 말은 유년과 더불어 그런 일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 손에는 무거운 책가방, 영어 단어장, 그 다음에는 누군가 향해 던지는 돌멩이가 때로는 술잔이 들려있곤 했다. 그럼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글쓴이가 가시를 갖고 놀던 건 유년 시절. 유년 시절 이후에 잡고 있는 게 뭐야? 책가방부터 해서 점점 변하는 거야. 자, 이걸 학교 다니는 거겠지, 그지? 그 다음에 영어 단어장. 좀 이제 학년이 올라와서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다가 지금은 돌멩이. 누군가에게 던지던 돌멩이는 이건 아마 누군가한테 험담을 하거나 아니면 피해를 입히거나 뭐 그런 것들 일종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후로는 무거운 장바구니, 빨랫감, 행주나 걸레 같은 것을 들고 있을 때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갔는데 여기서는 주부가 되어 있는 거네. 결혼하고 주부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구분을 하면 어떻게 구분하냐면 여기 윗부분은 가시, 책가방, 영어 단어장, 돌멩이 여기까지는 학창 시절 유년부터 학창 시절쯤 되겠고 이 숫자는 이제 뭐 대학생이 됐을 때고 무거운 장바구니, 빨랫감, 행주나 걸레 이거는 이제 완전히 성인이 돼서 결혼한 거겠지, 그지? 이거는 어른의 삶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학창 시절 혹은 젊은 시절을 얘기하는 거다. 뭐 결혼하면 늙은 건 아니지만 여기서는 어른들의 삶을 얘기하는 게 무거운 장바구니, 빨랫감, 행주나 걸레 같은 것. 위에는 살아간 과정이 학창 시절부터 해가지고 젊은 시절까지 이야기다. 그래서 결국 손에 들려 있는 건 가시부터 시작한 거야. 탱자나무 가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무거운 책가방을 드는 학창 시절, 영어 단어장까지, 그다음에 젊은 시절에 돌멩이도 빠뜨리지만 이런 것들이 과정이니까 삶의 과정. 그다음에 무거운 장바구니, 빨랫감, 행주나 걸레 이런 식으로 삶의 과정 속에 함께했던 것들을 쭉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생활의 짐. 이게 뭐야? 생활의 짐이라는 게 뭐야? 생활의 짐은 생활하면서 갖게 되는 무거운 일상. 우리의 무거운 일상이라는 건 육체적으로 힘든 일도 되고요. 정신적으로 겪는 삶의 무게도 되고 이런 것들이 생활의 짐이야. 한 번도 가벼워진 적이 없으며 그러는 동안에 내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들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이 가시는 꽃과 나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세상에 또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찔리면서 사람은 누구나 제 속에 자라는 가시를 발견하게 된다.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제 속에 자라는 가시를 발견하게 된다. 이게 지금 앞에서 말한 대로 한다면 스스로를 찌른단 말이야. 스스로를 찌른다고. 이 사람은 누구나 이게 이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 일반화시킨 거지. 모든 사람은 이렇게 제 속에서 자라는 가시를 발견하게 된다. 누구나 발견하게 된다 그런 거고 스스로를 수없이 찌르는 거. 자, 그 다음에 한 번 심어지고 나면 쉽게 뽑아낼 수 없는 탱자나무 같은 것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뽑아내면 뽑아낼수록 몸부림칠수록 가시는 더 아프게 자신을 찔러댄다는 것을 알게 됐다. 결국은 이 가시라는 게 상처고 아픔인데 여기서는 삶의 무게라고 그랬지. 삶의 무게, 고통, 상처 뭐 이런 것들이 스스로에게 가하는 부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더 아프게 자신을 찔러댄다는 것을 다 인식하게 된다고. 그 후로 내내 크고 작은 가시들이 나를 기었다. 스스로를 찌르는 상처를 내는 가시들이 자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스스로가 키워온 자기를 찌르는 수없이 찌르는 상처를 내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그를 괴롭히는 가시가 있기 마련이다.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는 거고 상처받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용모가 스스로를 찌르는 상처가 되고 육체적 장애가 가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한 환경이 가시가 되기도 하고 나약하고 내성적인 성격이 가시가 되기도 하고 원하는 재능이 없다는 것이 가시가 되고 그 가시 때문에 오래도록 괴로워하는 삶을 혐오하게 된다. 나는 왜 가난할까? 이러면서 그래서 이것들이 모두 나 스스로를 찌르는 가시 같은 거고 그 가시가 계속 크고 작은 것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는 뭐 용모, 장애, 가난, 나약한 내성적인 성격, 원하는 재능이 없다.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나를 키워온 크고 작은 가시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럼 가시라는 게 가시가 상징하는 건 뭘까? 여기서 가시가 상징하는 건 스스로에게 찌르는 거니까 가시라는 건 자신에게 주어진 약점, 자신의 능력에 대한 한계, 뭐 이런 것들이 모두 가시다. 그거는 개인마다 다르다. 그런데 누구나 갖고 있다. 공통점이죠. 가시의 종류는 다르지만 그 가시 같은 걸 갖고 있는 건 누구나 그렇다고. 이렇게 내가 크고 작은 가시를 갖고 있는 거, 키워온 거, 이런 걸 전부 다 나열하고 있잖아. 나열하고 있지, 그지? 막 여러 개를 나열하고 있다. 이게 나열은 표현법이 아니지. 이걸 표현법으로 바꾸면 열거법이 되는 거야. 열거법. 그 다음에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1부터 5까지가 모두 가시에 해당되는 거고 예시에 해당된다. 가시. 그리고 가시는 상징적인 의미로 이런 약점이나 한계를 말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원래 로트렉인데요. 화가는 부유한 귀족의 아들이었지만 사고로 인해서 두 다리를 차례로 다쳤다. 그로 인해 다른 사람보다 다리가 자유롭지 못했고, 다리가 자유롭지 못하? 이게 바로 가시지 뭐야. 로트렉의 가시는 바로 신체적으로 부자연스러운 그 행동 뭐 이런 것들이 가시가 되겠지. 한쪽 다리는 좀 짧아다. 이것까지 가시라고 할게요. 다리가 자유롭지 못한 것도 한쪽 다리가 짧은 것도 모두 로트렉이 갖고 있는 가시가 되겠지. 다리 때문에 비관한 그는 방탕한 생활 끝에 결국 불우한 생을 마감했다. 그러나 그런 절망 속에서 그렸던 그림 아직까지 남아서 전해지고 있다. 뭐 가시를 극복한 건 아니지만 가시가 결국 이 사람이 남겨놓은 그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는 내 한쪽 다리가 짧지만 않았더라도 나는 그림을 그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가시 덕분에 명작이 나온 거네, 그지? 자, 가시는 누구에게나 이렇게 불행을 남기는 건 아니다. 이게 장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예술 작품으로 승화됐다. 예술 작품. 그렇다면 이 가시가 반드시 없어져야 될 건 아니네, 그지? 그에게 가시는 바로 남들보다 약간 짧은 다리 한쪽이었어. 로트렉의 그림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래 고통받아온 오히려 존재를 들어올리는 힘. 존재를 들어올리는 힘. 가시가 존재를 들어올리는 힘. 존재를 보여주는 거가 들어올리는 거겠지, 그지? 내 안에 갖고 있는 뭔가를 보여주는 거. 존재를 들어올리는 힘이 되곤 하는 것을 겪곤 한다. 이 곤이란 말이 뭐 과거에 여러 차례 반복된 것을 말하는 거야. 한 번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그러니 가시 자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닐 것이다. 아닐지도 모른다. 가시가 도대체 뭐야? 이건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왜 중요하지 않냐면 논리적으로 봐도 누구나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 누구나 가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뺄 수 없는 삶의 가시라면 삶은 가시다. 은유법이지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여기 제 방법을 얘기한 거지.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스려 나갔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가시는 누구나에게 있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는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스려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삶의 자세를 의미하는 거지. 삶의 자세. 삶의 자세가 어떻다고? 그 가시 같은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약점과 한계를 수용하는 것이란 말이야. 받아들이는 것. 그 다음에 슬기롭게 이겨내는 것. 극복. 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지. 가시는 누구에게나 있고 그 가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스려 나가느냐, 이 다스려 나가는 게 슬기롭게 극복하는 걸 말하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다. 만약에 그것마저 없다면 우리는 인생이라는 잔을 얼마나 쉽게 마셔버렸을 것인가. 인생의 소중함과 고통의 깊이를 채 알기도 전에 얼마나 자라기 전에 싹둑 잘라버린 거지. 버렸을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를 있잖아, 우리가 여기 뭐라 했냐면 그것마저 없다면, 자, 여기서 그것은 우리가 가시 같은 것을 받아들이고 다스려 나가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이란 숫자는 쉽게 끝나는 거고, 인생의 소중함, 고통의 깊이, 이런 삶의 진정한 의미, 본질, 이런 것들을 알기도 전에 그냥 다 싹둑 잘라버렸을 것이다. 인생 자체를, 가치를 이해하지 못했을 거다. 그런 얘기야. 실제로 너무 아름답거나 너무 부유하거나 너무 강하거나, 이거는 지금 가시하고는 반대잖아. 너무 아름답고 너무 부유하고 너무 강하고 너무 재능이 많은 것, 오히려 이거는 가시가 아니라 꽃이겠죠. 오히려 삶을 망가뜨리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그러니까 너네가 가시가 있다는 거, 그것은 약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오히려 가시보다 훨씬 훌륭한 재능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삶을 망가뜨리는 경우를 너무 자주 보게 되니까, 그런 점에서 사람에게 주어진 고통, 가시죠. 이 날카로운 가시야말로 그를 참으로 겸허하게 만들어줄 선물이다. 자, 그래서 고통이 선물이라고 얘기한 걸 보니까 인식은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었네 라고 할 수 있겠지, 그지? 날카로운 가시가 결국 겸허한 삶을 수용하게 한다. 겸허하게 하는 이유가 뭐야? 자신의 가시를 인정하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 과정 속에서 삶의 성숙, 이런 것들이 발전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겸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뽑히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가시야말로 우리가 더 깊이 끌어안고 살아야 할 존재일지도 모른다. 그러면 이게 바로 역설적보다 뭐라고? 뽑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가시. 근데 더 깊게 끌어안고 살아야 할 존재. 이 두 가지는 이율배반이잖아. 이런 역설적인 표현을 가지고 가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건 또 역시 역설적 표현이야. 역설적 표현이 아까도 나왔어. 두 번째야. 이 역설적 표현한 건 뭐야? 가시라는 거.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우리 삶의 소중한 가치인가를 강조하고 있는 게 역설적 표현이다. 원래 그 도치법이나 서리법이나 역설법이나 이 세 가지는 모두 기본적으로 기능이 강조하기 위해서 그걸 쓰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잠깐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탱자나무 가시가 유년의 추억이었는데, 탱자나무 가시가 유년의 추억이었어. 여기
주인공은 탱자나무 가시. 자, 요게 제재라고 그랬으니까. 요거는 탱자나무 가시는 유년의 기억이며 추억이요 매개체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이때 어린 시절의 가시는 이거 찔리고 성이 나고 상처 나고 이런 게 이게 부정적이었단 말이야. 나한테 고통을 주는 거. 자, 그러면 어린 시절의 가시처럼 어린 시절의 고통이나 아픔이나 뭐 이런 건 누구에게나 있는 거지. 삶의 과정이니까, 그지? 그런데 아버지의 얘기를 듣고, 야, 고통이나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시는 꽃과 열매를 지켜주는 보호장치라고 했잖아. 보호장치. 보호장치가 보호해주는 무기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가시는 우리를 괴롭히고 상처만 주고 아픔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시는 힘을 주는구나.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하는 힘을 주는구나. 이게 탱자나무의 가시의 변화란 말이야. 자, 그래서 결국 이걸 통해서 삶의 전체를 깨달았다. 삶의 그 모습을, 여기서는 진실이겠지. 진실을 깨닫게 된단 말이야. 깨달음, 인식, 깨달음. 자, 가시는 누구에게나 있고요. 가시는 고통을 주지만 이것을 벗어나는 슬기로운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 그 삶의 태도는 앞에서 말한 대로 가시를 수용하고 어떻게 이겨내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 가시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니까 외면하지 말고 여기서 벗어나기 위한 슬기로운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겠다. 이게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성숙한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뭐 그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마무리 한번 하자. 끝에. 자, 탱자나무 끝. 여기부터 끝이야, 끝. 가시 박힌 상처가 벌겋게 부어올라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날. 그럼 여기서 실제로 가시에 찔려서 상처받는 것도 되겠지만, 여기서는 괴로울 때를 얘기하겠지, 고통스러울 때를 얘기하는 거야. 고통, 괴로움의 상황을 말한다. 이런 상황이 살면서 늘 있지요. 나는 고향의 탱자나무 울타리에 떠올리곤 한다. 가시의 진정한 의미, 가치, 이걸 알고 있기 때문인 거야. 둥근 탱자를 손에 쥐고 다니던 그때 유년 시절, 탱자 가시로 장난을 치곤 하던 그때 유년 시절, 내 삶에 이런 가시들이 도다날이라고 짐작도 할 수 없었던 그 어린 시절, 유년의 시절을 말하고 있다. 지금 과거지. 그 평화롭던 유년의 울타리가 탱자나무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내게는 어떤 전원처럼 받아들여진다. 전원은 원래 이 소식을 전하는 거지, 그지? 말을 전하는 거지. 자, 그러면 그때의 추억이, 기억이 나에게 말을 전하는 것 같아. 뭐라고? 탱자나무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 내게는 어떤 전원처럼, 이 어떤이란 말이 들었으니까 무슨 아주 의미 있는 위로가 되는 거겠지. 위로. 자, 그래서 여기는 위로가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삶은 누구에게나 가시를 준다는 거예요. 가시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 이 말은 일반화시켜서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고 삶의 과정은 이런 거다 라는 위로의 말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지. 위로. 그 전원이 바로 위로란 말이에요. 그때의 추억은 바로 뭔가 위로를 준다. 왜냐하면 유년의 울타리 이거 봐. 이것도 울타리는 담장인데 그 어린 시절에 나를 보호해 주던 뭐 이게 유년의 울타리죠. 그때 탱자나무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나에게 위로를 준다. 탱자나무 울타리가 인생에서 누구나 가시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 이런 것을 전해준다는 느낌이야. 자, 그러니까 삶은 그런 것이니까 위로해 주는 거죠. 내게 열매와 꽃과 가시를 처음으로 가르쳐준 나무. 그러니까 이게 어린 시절에 내가 가지고 놀던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라 뭔가
꽃도 있고 열매도 있고 가시를 처음으로 가르쳐준 탱자나무. 여기에 탱자나무에 다 있는 거지. 내가 살아가면서 잃어버려야 할 것, 지켜야 할 것을 동시에 보여준 나무. 자, 잃어버릴 건 뭐죠? 잃어버린 게 뭐야? 부정적인 것이죠. 어떤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걸 잃어버려야 되지. 잃어버려야 할 것은 부정적인 인식들이지. 그리고 지켜야 할 건 뭘까? 아까 얘기했던 성숙한 삶, 겸허한 삶. 이거는 내가 지켜가야 할 삶이야. 그런 것들을 동시에 보여준 게 바로 이 탱자나무고, 굳이 얘기하면 가시가 되겠지. 그러면서 나와 함께 좁은 나이테를 늘려가고 있는 이 탱자나무, 나와 함께 시간이 흘러가는 거야. 같이 살아가는 거야. 눈앞에 그 짙푸른 탱자나무를 떠올리고 있으면 부어오른 마음 상처 이런 것들도 조금은 가라앉게 된다. 위로받게 된다라는 얘기지. 자, 글쓴이는 탱자나무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고 있는 거다. 삶의 위로. 삶의 무게, 생활의 무게, 삶의 고통 뭐 이런 것들에서 위로받게 된다. 언젠가 탱자나무 울타리를 다시 지나게 된다면 아마도 나는 그 사이에 더 굵어진 가시들을 조심조심 어루만지면서 무엇라고 중얼거릴 것이다. 고맙다고 하겠지 뭐. 너한테 많은 걸 배웠다고 얘기하겠지. 그러고는 오래전에 잃어버린 탱자 하나를 슬그머니 따가지고 주머니에 넣고는 그 푸른 울타리를 총총히 떠날 것이다. 만일 가시들 사이에서 키워낸 그 향기로운 열매를 내게도 허락해 준다면 그걸 가지고 총총히 떠날 거다. 자, 그럼 여기 열매는 가시 같은, 자, 가시가 이제 고통이라고 했으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의 한계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이걸 수용하고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인식해서 극복하고 그래서 삶의 뭐라 그럴까? 진실을 얻게 됐어. 즉 행복을 얻게 되고 그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고 성숙한 삶이 된 거지. 그런 거랑 똑같은 게 열매라고 할 수 있죠. 가시가 있고 열매가 나고. 그래서 결국 이 작가는 인생의 깨달음을 얻어서 깨달음. 그럼 간단하게 얘기하면 뭔데? 인생은 고통이야. 힘겨운 것도 많고. 근데 그거를 고통만 생각하면 안 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극복하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면서 겸허한 태도로 살아갈 건가? 이거를 누구한테 배웠냐면 탱자나무로부터 배운 거고요. 그래서 이 수필은 경수필이라 했지 개인적 경험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다. 인식의 전환 과정도 있다. 자, 글의 종류부터 한번 볼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 수필은 경수필이야. 경수필은 가벼운 얘기, 일상의 얘기, 개인적 얘기를 하는 걸 경수필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에게 고통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극복하고 어떻게 사느냐, 성숙한 삶이 중요하다. 체험적이고. 자, 그 다음에 글쓴이는 경험을 토대로 뭘 하고 있는 거야? 깨달음을 얻었죠. 이런 걸 인식의 전환이라고 한다. 인식의 전환, 인식의 변화라고 하는 거야. 인식의 전환. 자, 그 다음에 제재가 탱자나무 가시였죠. 가시가 상징하는 거. 그 다음에 가시는 누구에게 갖고 있는 가시는 1부터 5까지 아까 나왔듯이 예시야. 누구에게는 가난이고 누구에게는 능력이 없음이고 뭐 이런 거야. 자, 그 다음에 탱자나무, 가시, 열매 뭐 이런 것들이 사물인데 이 사물을 통해서 사물을 통해 가지고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 이건 아까 삶의 과정이고 손에 쥐어지는 것들, 접하는 물건들, 그러면 시간의 경과, 시간이 흘러가면 인식의 변화도 함께 일어나고 있다. 이 수필의 내용이야, 그냥 수필.
자, 나희덕의 나의 유년 시절의 탱자나무였다라는 거. 아, 나의 유년 시절의 울타리는 탱자나무였다.